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이번에는 일본에서 찍는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너무 슬퍼. 제가 지금 일본 한 달 살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마침 딱 한 달째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4일 정도 지나고 이 팟캐스트가 올라갈 때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어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팟캐스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는 이제 제가 원래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한국 문화, 한국어, 한국 생활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해보려고 하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일본 생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일본 생활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떤 거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일본에서 하고 싶은 거는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드디어 일본 구독자분들과 만날 수 있는 미트업 이벤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미트업 행사를 어제 성공적으로 즐겁게 잘 마치고 왔는데 제가 좀 밤 늦게 자고 오늘 좀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일찍 일어나니까 좀 정신도 비몽사몽하고 하다 보니까 어제 그 미트업 했던 게 순간 꿈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엄청 좋은 꿈을 꾼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 사진첩을 보니까 다행히도 꿈은 아니었고 그때 와주신 분들이랑 찍은 사진도 있고 거기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막 메일도 보내주셨어가지고 휴 꿈은 아니었구나 그렇게 안심을 했는데 이게 또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은 제가 그 미트업 했던 걸 조금씩 잊어버리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미트업 행사했던 거 제가 나중에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미트업에 대한 후기 그런 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참여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선착순으로 빨리 신청하시는 분들이 오신 거라 가지고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 또 다른 나라에 계셔서 오기가 힘들어서 참여를 못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서 그분들도 좀 어떤 분위기로 진행됐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그 미트업에서 뭐 했는지 이런 거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도 또 계속해서 이런 미트업 행사나 다른 행사 열 때 또 참고하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남겨보려고 하고요. 또 한 달 살이를 정말 한 달 잘 보냈으니까 그걸 마무리하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생각들도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보는 그런 에피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잘 들어주셨다가 좀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다음 행사에 꼭 참여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에피소드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이번에 미트업을 진행했는데 사실은 이게 두 번째죠. 첫 번째는 한국에서 저번에 종로라는 곳에서 미트업을 한번 했었고 그때는 좀 짧게 진행했어요. 한 2시간 정도 밤에 평일에 모여서 좀 간단하게 차 같은 거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자리였는데 그때 좀 너무 짧더라고요. 그 2시간이 너무 짧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그런 미트업이 처음이라서 좀 진행한 방식도 좀 어설펐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좀 아이이다 보니까 막 앞에 나서서 제가 MC처럼 이렇게 진행하는 걸 못하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큰 테이블을 한 3개 정도 두고 4분씩 이렇게 앉았어요. 4분.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각각 이야기를 하고 또 한 40분 정도 타이머를 맞춰놓고 타이머가 울리면 이제 자리를 다시 섞어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좀 조용하고 좀 진지한 미트업이 됐었는데 좀 시간도 짧고 좀 분위기도 무거웠던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을 좀 더 길게 1차랑 2차를 나눠가지고 1차 3시간
또 2차도 한 3시간 정도 해서 뭐 둘 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둘 다 오셔도 되고 한 타임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타임만 해가지고 총 제가 한 16분의 구독자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그래도 좀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미덕 행사를 경험했으니까 좀 앞에 서서 뭐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같은 그런 말들도 하면서 하니까 좀 더 분위기도 풀리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후기, 전체적인 그 총평을 이야기해보면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돌아오는 그 지하철에서 이거 매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좋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았고, 뭐 아이디어나 사랑, 마음 이런 것도 너무너무 많이 받은 날이어가지고 너무 행복한 하루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처음으로 외국에서 진행한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열었던 것보다 훨씬 더 뜻깊었어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저는 이렇게 항상 여행 오던 나라에서 그 다양한 현지 분들을 만나서 제 팟캐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뭐 언어 공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참여해주신 분들, 저의 구독자분들은 너무 최고였어요. 일단 행사를 전반적으로 한국어로 진행을 했어요. 저는 최대한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한국어로 말하는 것 듣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시작을 했어서 참여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뭐 한국어 실력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어떤 누군 잘하고 누군 못하고 제가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제가 멋지고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포인트는 한국어를 하고자 하는 의지, 다들 최선을 다해서 한국어를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공용어가 한국어, 모인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한국어일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한국어로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에 모이신 분들은 공용어가 일본어예요. 일본어로 다 편하게 훨씬 재밌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도 최선을 다해서 한국어만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들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외국어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언어 실력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언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그 나라 언어로 계속해서 내가 말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좀 어색하잖아요, 아무래도. 그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어색할 수 있는데 그 어색함을 깨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해요. 그 모든 것들을 갖춘 분들이 모였다는 점이 참 멋있었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고. 그런 점도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야기, 대화를 하는 밸런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다들 감사하게도 저와 대화하기 위해서 와주신 분들이잖아요. 다들 한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한국어로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제 팟캐스트를 봐주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저랑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와주신 분들일 텐데, 그때 또 너무 저랑만 이야기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질문을 한 사람만 하게 되면은 좀 다른 분들이 그 사이에 심심할 수도 있고 좀 소외당하는 느낌, 혼자 있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내 저한테도 질문해 주시고 다른 참여자들한테도 질문해 주시고, 또 제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혼자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하는 그런 대화를 만들어 나가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들이구나. 나의 구독자분들은 참 자랑스럽다. 좋은 분들이 모여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덕분에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좋았던 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사건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어서 뒤에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 1차는 이제 점심 드시고 오신 분들이랑 간단하게 차랑 뭐 도너츠, 제가 미스터 도너츠 엄청 좋아하거든요. 도너츠 같이 먹으면서 가볍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어요. 신주쿠에서 만났고 그 뭐죠? 쉐어 스페이스라고 하나요? 렌탈 스페이스 같은 거. 그러니까 공간을 빌려서 이제 소파랑 테이블 같은 게 있는 공간이었어요. 거기에 그 따로따로 앉아가지고 막 계속 3시간씩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저는 좀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1차에서 저 포함 14분이 모였을 거예요. 저 포함해서 14분이 모였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다 처음 보는 사이고 하니까 좀 어색하단 말이죠. 공기가 되게 어색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모르겠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조용한 공간에 있으니까 몸둘 바를 몰라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이번 행사에 정말 훌륭한 스태프분들이 3분이 있었는데 저의 도쿄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 덕분에 이번에 미드업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스태프분들이 이제 너무 어색하니까 노래를 틀자 하고 거기에 있는 큰 TV를 이렇게 틀더라고요. 틀어가지고 노래를 틀 줄 알았는데 바로 이제 제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 그 산책하는 에피소드를 막 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좀 당당하게 내 유튜브예요 보세요 하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창피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 영상 틀지 마 하는 사람들.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누군가 큰 소리로 제 팟캐스트를 옆에서 튼다거나 하면은 너무 창피해요. 그걸 같이 듣는 게, 제 목소리를 듣는 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때도 막 달려가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당장 끄라고 다른 케이팝 틀어달라고 하면서 작은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른 분들도 웃음을 터뜨려 주셔가지고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좀 풀고 제가 또 주최자 아닙니까? 이 행사를 연 사람이니까 다른 분들 앞에 가가지고 이제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다 인사드리고 자기소개를 시켰어요. 자기소개. 아마 다들 엄청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여있을 때 한 명씩 일어나서 자기소개하는 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그 분위기도 풀고 이제 어떤 분들이 왔는지 보면 좋으니까 한 명씩 일어나서 소개를 했는데 진짜 다 모두가 한국어로 떨리고 긴장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이렇게 소개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 했는지. 진짜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뭐 당연히 어떻게 뭐 한국어 공부 시작하게 됐냐라는 이야기들도 쭉 들어봤고 뭐 어떻게 공부하고 있냐 뭐 시험 같은 거는 준비하냐 이런 한국어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뭐 제 팟캐스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언제부터 들었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저는 사실 그 미드업을 통해서 좀 듣고 싶었던 게 팟캐스트 피드백이나 아니면 아이디어 같은 것도 좀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많이 물어봤어요. 팟캐스트에서 뭐 듣고 싶은 거 있냐? 혹은 어떤 장르, 어떤 테마를 좋아하느냐?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봤고 또 왜 내 채널을 보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언제 듣냐? 이런 거 제가 막 질문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뭐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뭐 결혼 생각은 다들 있으신가요?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뭐 일은 어떤가? 좀 잘 맞나요? 힘든 건 없나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가족 이야기들도 나누고 또 연애 이야기도 했는데 재밌는 거. 그 언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 목표 언어를
사용하는 원어민, 남자친구, 뭐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다 이런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뭐 외국인 친구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도 얘기하고 사용하는 어플 뭐 이런 것도 나누고 여행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다양한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팟캐스트 시작하고 생긴 습관 중에 하나가 메모를 계속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좀 좋은 아이디어나 좀 재밌는 이야기 나오면 잠시만요. 메모 좀 할게요 하고 메모장 켜서 메모도 막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3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기 다 나누고 마지막에는 사진 같이 기념사진 좀 찍고 이제 2차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도 그렇고 스태프 친구들 3명도 그렇고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깜빡한 거예요.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이제 스태프 친구들이 장소를 다 알아봐 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저는 똑같이 2차 장소가 신주쿠인 줄 알았어요. 똑같은 곳에서 조금 걸어가면 2차 식당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시부야인 거예요. 아예 지하철을 타고 좀 많이 이동해야 2차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2차 장소에 늦게 생긴 거예요. 근데 2차에만 참여하시는 분들도 3분 계셨단 말이죠. 그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늦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막 스태프 친구들이 먼저 가서 그 다른 분들 만나겠다 해서 이렇게 찢어져서 막 정신없이 그렇게 2차 장소로 이동을 했었는데 너무 죄송한 그 마음으로 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2차 새로 와주신 분들이 이해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 죄송한 마음에 최대한 2차에만 오신 분들이랑 2차에서는 좀 얘기를 많이 나누려고 했었고요.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2차는 같이 저녁 먹는 자리였어서 또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밥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눴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음식이 딱 나왔을 때 일본에서는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따다키마스 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국어로는 잘 먹겠습니다 이거든요. 근데 한국도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랑 먹을 때는 잘 먹겠습니다 보다는 많이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르다, 문화 차이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눴습니다. 내가 이 주어진 밥을 잘 먹겠다라는 인사보다는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한국은 좀 다 같이 나눠 먹는 그 문화가 있어요. 그 음식 문화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잘 드시라고 잘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챙기는 그런 모습이 이 인사에도 남아있는 것 같다. 와, 흥미롭다 같은 그런 한국 문화 이야기들도 같이 하면서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밥은 그 치즈 요리 전문이라는 되게 좀 특이한 식당이었는데 계속해서 그 치즈를 활용한 요리들이 코스로 나오는 그런 식당이었고 음식이 맛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랑 얘기하고 얘기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음식의 맛은 전 솔직히 기억이 지금 안 나요. 그 이야기했던 그 순간들만 좀 머리에 오래 남았고 이럴 때 또 쓰는 표현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표현 아닌가요? 보통은 좀 많이 긴장했을 때 쓰는 말인데 그 다른 거에 집중을 하느라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먹고 있는 건지 그거를 잘 모를 정도로 정신이 좀 팔려 있고 긴장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때 밥을 먹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 딱 맞아가지고 이것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긴장했다기보다는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밥을 코로 먹었고요. 2차에서는 여행지 추천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또 도쿄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한 분은 오사카에서 야간 버스 타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황송하죠. 너무 감사하고 좀 내가 뭐라고 이런 느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인데 다양한 지역에 오신 분들이 있어서 뭐 맛집이나 지역 추천이나 그런 것들 많이 들었는데 저 그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구글 맵에 이렇게 저장해 놓고 당장 못 가더라도 언젠가 그 근처에 가게 될 때 여기 저장해 뒀었는데 그때 그 구독자님이 알려주셨는데 하고 찾아가게 되니까 정말 좋아합니다. 뭐 인생 맛집 뭐예요? 하는 거 듣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다양한 곳에 추천 많이 들어서 마음이 든든한 그런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뭐 인생 얘기하고 팟캐스트 한국어 공부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사진 타임 가지고 빠이빠이 하게 됐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더 깊은 얘기 하고 싶었어요. 더 친해지고 싶고 또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헤어질 때도 꼭 또 만나요 하고 빠이빠이 하게 됐는데 제가 아이거든요. 완전 내향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인데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좋아하는데 또 사람도 엄청 좋아해요. 사람이랑 대화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거 엄청 좋아해서 정말 한 분 한 분 다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좀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 꼭 정말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쉽지만 그렇게 즐거운 마음 받고 빠이빠이 했습니다. 그리고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막 편지나 선물까지 들고 와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러니까 제가 꿈을 꾼 줄 알았다니까요, 오늘. 너무 행복한 마음에.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더블 하고 느낀 게 너무 정말 좋은 에너지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원래 라이브 할 때도 그런 에너지를 좀 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진짜 혼자 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진짜 누군가가 봐주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 반응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라이브나 뭐 댓글 이런 것도 다 너무 감사하고 엄청나게 힘이 되지만 그 문자로 제가 보는 거잖아요. 그 글자로 보다 보니까 그 체감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람이 그 뒤에서 썼다 하는 거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연결짓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직접 만나서 얼굴 보고 목소리 듣고 막 악수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니까 나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뭔가 이렇게 혼자 일을 하다 보면은 하기 싫다. 어차피 이거 만들어도 많이 안 보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러면 안 되는데 한 번씩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분들의 얼굴과 목소리, 표정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자극과 에너지를 받았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를 말로 많이 표현해 주셔가지고 누군가를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저라는 사람을 그 자체로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시간 내서 만나러 와주시고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유튜브나 팟캐스트 하지 않았으면 나를 그렇게 좋게 생각해주는, 좋아해주는 분들을 살면서 몇 명이나 만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구나 하는 거에 또 감사했습니다.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혼자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다 이렇게 당차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뭐 나 어른인데 이제 혼자서 해외 갈 수 있지 이런 그 패기로 젊은 에너지로 가보자 하고 그때 처음으로 일본을 혼자 갔었거든요. 그때는 뭐 일본어도 못했고 당연히 일본인 친구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저는 낯도 많이 가리니까 막 길 다니는 사람한테 말도 못 거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런 상태로 가서 이렇게 재밌게 놀 거야 하고 갔는데 막상 엄청 외로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음식 먹었는데 뭐 나눌 사람도 없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다 해결해야 되니까 되게 무섭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랑 비교해서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과 이어져 있을 수 있다. 도움받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20살에 그때 저는 상상도 못할 지금인 것 같아서 정말 즐겁기만 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미더블 할 수 있게 도와줬던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팀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해본 거거든요. 항상 혼자서 지금 팟캐스트를 다 만들어 오고 있다 보니까 팀의 그 장점? 팀이 할 수 있는 시너지, 이 시너지를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누군가 나를 서포트해주고 같이 협동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훨씬 더 큰 걸 해낼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꼈던 하루였어서 참 많이 공부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날 참여해주신 분들도 한국어 자극을 되게 많이 받으셨대요. 다른 분들이 다들 한국어 너무 잘하시고 그러시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그런 자극을 많이 받고 갔다고 그런 피드백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또 도움이 되어드린 것 같아서 기뻤고요. 저도 이번 이벤트가 너무 재밌었어서 이제 앞으로 한국 돌아가서도 미덕 행사 종종 열려고 하고 또 뭐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랑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막 한 달 살이를 한국에서 같이 한다든지 그런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많이 생겼어요. 제가 지금 일본 한 달 살이 하면서 한 달 살이 홍보대사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장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한국 돌아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열어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세요. 그 미덥 끝나고 이제 친구들이랑 뒤풀이 했어요. 그게 일본어로는 한세카이라고 반성회라고 부른다고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뒤풀이 그 이런 행사가 끝나고 뒤에 뭐 긴장 같은 것도 좀 풀고 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들도 좀 풀고 뭐 혹시나 안 좋았던 감정이나 그런 게 있으면 풀면서 보낸다, 맛있는 거 먹고 보낸다 해가지고 뒤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간단하게 이제 커피 마시면서 정산 그 이제 회비를 받았어요. 참여비 받은 거 이제 계산하고 사용한 돈 계산하고 뭐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했다, 뭐 재밌었다 이런 얘기 간단하게 나누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목표를 이제 슬슬 세워야 할 시즌이잖아요. 올해 목표는 이제 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내년 목표 중에 한 가지로 구독자분들, 이제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분들이랑 실제로 직접적으로 많이 만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 한 달 살이 후기를 이야기해보면요. 2025년 최고의 한 달이었습니다. 앞으로 2달이 뭐 한 달 반이 더 남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좋고 행복했던 한 달이었어요. 왜 이렇게 행복했나 생각을 해봤는데 사랑을 많이 받아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 좀 외로웠어요. 외로움을 느낀 시기였어요. 내가 이렇게 너무 혼자서 일하는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너무 혼자 있는 느낌? 한 2년 반 넘게 혼자서 일을 하면서 괜찮았는데 진짜 주변에 아무도 없고 뭔가 이런 일적인 거나 좋아하는 것들을 나눌 뭔가 마음 맞는 동료나 친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여기 와서 정말 친구들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고 구독자분들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행복한 한 달이었습니다. 아우,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 할 수 있었고요.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 꽉 채워진 마음 잊지 않고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 살이가 무엇보다 뭐가 좋냐면 애매해요.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정말 애매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고 애매해서 딱 좋은 그 시간인 것 같아요. 일주일도 사실 그 한 나라를 보기에는 짧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년이면 너무 시간이 많아서 좀 버리는 날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에이, 어차피 뭐 한 몇 개월 남았는데 그냥 오늘은 집에서 보내자. 뒹굴뒹굴 하면서 보내는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 달은 좀 여유로워요. 그 여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지만 그렇다고 넉넉한 시간은 아닙니다. 빨리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압축해서 하면 해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내지 않고 모든 날을 알차고 재밌게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달 살이 홍보대사가 될 예정이에요. 당분간. 그래서 한국 돌아가면 한국에서도 한 달 살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 많이 찾아봐서 또 영상이나 뭐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 미덥 후기와 함께 한 달 살이 후기 간단하게 짧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선 그 미덥 도와준 친구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미덥 놀러와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그리고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다음에 기회 만들려고 하니까 그때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의 마지막 일본 한 달 살이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이제 일본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저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일본에서 찍은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일본에서 찍었던 영상들 열심히 편집해서 계속해서 올릴 생각에 그렇게 외롭지 않고요. 그리고 하고 싶었던 것들도 정말 원 없이 다 할 수 있었던 한 달이어서 그렇게 아쉽지만은 않아요. 너무 만족스러웠고 즐거웠고 꼭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않고 한국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제가 옛날부터 생각했는데 정말 좋은 여행은 돌아가는 길에도 즐거운 것 같아요. 아쉬움 없이 놀았기 때문에 돌아갈 때도 이렇게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는 여행이 정말 좋은 여행인 것 같고, 그리고 돌아가서의 삶도 이제 기대가 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에너지까지 받아서 기분 좋게 돌아가는 그런 여행 정말 최고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팟캐스트 끝까지 듣느라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하고 있어요. 이 팟캐스트가 계속해서 더 좋은 에피소드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다, 더 재밌는 이벤트 많이 열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링크를 눌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내주실 수가 있어요. 보내주신 마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에 한 달 있는 동안은 수업을 많이 못했는데 이제 돌아가면은 다시 열심히 수업도 시작해보려고 하거든요. 혹시나 저와 함께하는 1대1 그 회화 수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메일 주소가 있어요. 거기로 수업 정보 궁금해요 라고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국 무사히 잘 돌아가서 다음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